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한글과 컴퓨터였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30% 가까운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팀장님, 한글과 컴퓨터 지금도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 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월요일에 말씀을 드릴 때도 코난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이 워낙 대저가 종목들이고 맞아요.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은 해당 종목들을 공략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후속주를 안전하게 접근하자라는 관점으로 한글과 컴퓨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선 전에 여야 후보분들께서 내놨던 AI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신 다음에 AI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몰렸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번 일주일 동안 기관의 순매수에는 매서워지는 모습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부 비중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000원 정도 이탈 여부 보시면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리되 TS 구간은 29,000원 정도 잡고 그다음 다음 목표가는 31,500원이나 32,000원 정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익절가를 29,000원으로 두고 다음 목표가 3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마지막 순서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이슈별로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작의 주인공이죠. 정책주부터 진단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지역 화폐, 이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정말 그야말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기대감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카카오페이가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권희 대표님. 너무 오르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종목들을 압축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 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좀 어떻게 옥석을 가려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 흐름이 언제쯤 이어질까요? 일단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종목들은 꾸준히 이제 STO부터 시작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로 보시고, 오히려 지금 지역 화폐 관련돼서 이제 결제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코나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은 좀 단기에 정책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든지 발표되고 나면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게 어차피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를 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고 보시고, 일단 이슈성으로 올랐다가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카카오 그룹주라든지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종목들을 오히려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좀 밀릴 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효하나 지역 화폐 관련 테마주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선 전부터 꾸준하게 정책 수혜로 주목을 받았던 지주사와 증권주가 오늘도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나 증권주는 지금 연초 대비 평균적으로 무려 80% 이상이 지금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지주사는 오전장 대비했을 때는 약간의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손유로 팀장님, 이제 오는 10일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주사와 증권주들 차익 실현을 해봐야 될지 아니면 좀 계속해서 홀딩해 보일지 12일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현재 위치에서는 홀딩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좀 세분화 좀 해볼 필요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번 정권 같은 경우 여소야대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당과 이제 집권 행정부까지도 모두 다 집권 여당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는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도 상법 개정안이 두세 달 안에 뭐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좀 통과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경영하고 있는 경영진 분들께서는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수혜가 조만간 노출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동을 봤을 때 기관 투자가들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에서는 단기 차익이 나오면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추적을 해봤더니 뭐 지주소라든가 증권주 쪽에 매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 같은 경우는 우직하게 지주상 증권주를 매수하는 부분들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면서도 기관이 긍정적 리포트를 내놨을 때 기관이 강하게 매수했을 때는 다시 따라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법 개정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거다라고 이미 예상되는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에도 순환매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금융주라든가 증권주 그 다음에 뭐 대체 거래소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아래 단에 있는 사실 이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이 과연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은 중형 지수와 관련 종목들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미 리포트를 발표한 이력이 있는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그다음에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지주사나 증권사 관련 종목들 PBR이 0.4가 안 되는 종목들은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을 보셨을 때는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관의 수급이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저희가 반도체와 또 오늘장에서 강한 AI 소프트웨어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하면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상승 흐름이 더뎠던 삼성전자가 오늘 6만 원 선을 한번 돌파 시도했습니다. 현재는 한 59,8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현재도 삼성전자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랠리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우선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더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수급동을 봤을 때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해진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 HBM이라고 검색을 해봤을 때 뉴스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이 어떤 정권 교체에 따른 어떤 정책 수의 기대감에 외국인 기관이 좀 저점을 선점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선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기관의 순매수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MS의 퍼를 봤더니 180이 넘는 모습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퍼가 45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사실 MS랑 엔비디아 중에 뭐가 안전해 보이냐 물었을 때는 이제 뭐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MS도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둘 중에 뭘 골라봐라라고 물어보신다 했을 때는 저는 당연히 SK하이닉스를 고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못 살 건 아니다라는 판단 듭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면서 삼성전자에게도 정부 정책 지원이 나오고 반도체 클러스터 세법 지원이나 이런 정부 정책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을 하고 있다. 그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급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드리지만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10%, 1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낙수 효과를 얻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대응 전략 여쭤봤고요. 이어서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도 그야말로 불기둥을 내뿜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솔트룩스가 여전히 16%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도 10% 넘게 급등하며 5만 원 선을 지금 시원하게 뚫어줬고요. 이 밖에 한글과 컴퓨터, 코난 테크놀로지 등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AI 소프트웨어도 그동안 정책 모멘텀을 안고 많이 올랐는데 정책 낙수 효과 이외에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이외에는 없죠. 없어요. 예,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네. 일단 AI 기업들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면 정부에서 신정부에서 100조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손이 닿고 있지는 않는데 관련해서 조만간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한 2, 3년 동안 좀 답보 상태에 있었던 투자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필요사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퓨리오사 AI를 방문해서 한번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퓨리오사 AI라든지 뭐 니벨리온이라든지 딥시크 같은 종목들은 상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보통 이제 MPU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제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을 일부라도 운영해봤던 솔트룩스 같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지금 기존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차익 매물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획이 발표되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팹리스 업체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제 퓨리오사 AI가 원래 주목받았던 이유가 해외에서 뭔가 자금을 유치하고 이 회사가 이제 누군가 인수하려고 했다, 뭐 구글에서 살려고 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면 디벡스가 또 다시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면 관련주들을 찾는 이런 노력들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대표님, AI 관련 종목들 지금 남은 오후장에도 신규 접근은 좀 유효할까요? 일단 뭐 지금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고요. 예,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뭐 조금 조정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솔트룩스 같은 경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봤는데 네. 단기에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이제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 발표 안 해서 기대감이 좀 더 남아 있긴 한데 추세는 살아 있을 수 있겠지만 장중 변동성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업들 단기에 이제 뭐 사신 분들은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더라도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는 수익을 좀 실현해보자,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원전과 전력 전선 쪽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한수원이 체코와 원전 수주 계약을 따낸 데 이어서 미국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또 원전주로도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시장 진출 시도가 원전 시장의 선점을 위한 또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건희 대표님, 오늘은 원전주들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도 될지 궁금하고요.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래도 1%대 상승, BHI는 한 2%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라갈 때는 조정받는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고 악플 달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지금 조방원은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체코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벌써 이제 조선방산 팔아서 지금 다른 섹터들 사느냐고 지금 되게 바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자금이 물론 이제 예탁금이 좀 60조까지 늘었다라고 하지만 시장의 자금이 꾸준히 공급되지 않는 이상은 전 종목이 다 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결국엔 좀 쉬어가는 국면 많이 올라온 쪽은 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오르비텍이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이제 원전 해체 관련된 미국 시장의 원전 해체 관련 사업에 우리가 뛰어든다.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자극적이죠. 550조 시장이다. 미국에 원전을 만들어 놓고 해체하지 못하는 원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미국이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해체를 하려고 하는데 해체된 기술이 없고 이 해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항상 문제였는데 이거 관련돼서 우리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 550조 시장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단기 이슈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SMR 관련된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SMR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를 받고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SMR 관련된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조방원이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원전주들 조정이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 SMR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위주로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코멘트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LS 마린솔루션이 현재 2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27%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해저 케이블 관련 전선주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신고가를 가볍게 돌파했고요. 또 오전에 LS 전선이 세계 최대, 국내 최대가 아니라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 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에너지 고속도로 이 모멘텀을 얻고 또 해상풍력과 해저 케이블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이 궁금하고요. 또 이 LS 마린솔루션의 후속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탑픽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대장급 종목들만 살짝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일단 실적은 향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한 수급의 원동력이 되는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분명히 이 주가라는 것은 분명 실적이 비례해서 움직이지만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을 공략해서 단일 공급 계획을 따는 것과 국내에서 해저 케이블을 진행하는 것과 실적 증가의 폭은 차이가 클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단가라든가 이제 원화로 거래되는 것도 있고 공급 계약 규모나 이런 것도 봤을 때 실적 개선폭은 차라리 외국 수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정부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떤 정부 정책 발언 나왔을 때 거기에 몰리는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오히려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개장 직후보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간 이후 수급이 좀 굉장히 좀 개선이 된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적인 차익 시간이 나왔다가 점심시간 이후로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기관이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의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바닥권 대비해서 일부 올라온 다음에 물량서가 고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림목 만들고 재차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하면서도 상방에 어떤 저항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은 좀 상당히 적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앞에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우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단기적인 재료 소멸이라든가 단기 차익 이런 것들은 실제 그 산업에 투입되는 규모에 따라서 실적이 증명될 거니까 일단은 수익 관점을 모아가되 그 정보 정책이 나왔을 때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매매를 마무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윙 관점에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관련해서 탑픽주 오늘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과연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이 전력 전선주 안에서 탑픽주는 무엇일지 잠시 후 저희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엔터주와 2차 전지주 대응 전략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BTS 멤버들이 드디어 이번 달을 끝으로 모두 다 전원 멤버들이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소식에 오늘 하이브가 장중에 30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역대급 증익 사이클을 앞두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매수 의견을 내는 리포트도 냈습니다. 지금 또 트와이스도 월드 투어 소식을 예고하면서 엔터 기업들로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섹터라서 조금 접근하기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도 엔터주들 추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엔터주들은 이제 추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신정부도 이제 문화산업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이제 태클을 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원책을 계속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슈가 또 남아 있죠. 그래서 그럼 관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빠르게 교류될 수 있는 거는 아마 아티스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많이 빠졌던 이제 JYP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브도 지금 전고점을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하이브에서는 BTS에서 관련해서 RM, 뷰, 지민, 정국이 전역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그러면 하반기나 연말쯤에 월드 투어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YG 같은 경우는 또 블랙핑크가 또 월드 투어를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데 공연 한번 하는데 공연장이 우리나라는 이제 큰 규모가 없어서 그런데 보통 한 5만에서 한 6만 명 가까이 이제 모이는 공연장들이 있고요. 티켓 가격이 평균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해도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하이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엔터주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이걸 정리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금 뭘 사느냐, 하이브를 사느냐, 아니면 카카오 지금 JYP 엔터를 사느냐, YG를 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은 굳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뭘 사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당분간 이제 그 상승 추세 좀 이어갈 걸로 보이니까 없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한 4~5% 조정 나오면 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추세 매매 계속 이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무엇을 사도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이런 불장에서도 웃지 못하는 섹터죠.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손으로 팀장님.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지금 머스크에게 약속했던 자율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피해 있어야 할지 조정이 얼마나 길어질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강한 견고한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언제쯤 불협화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뭐 3개월, 4개월 만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점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국내형 IRA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따른 수급 개선 여부를 확인하면서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 유효할 것 같다. 그걸 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을까요? AI 투자가 이제 확대되면 진짜로 수혜볼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팹리스 설계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이 안타깝게 상장이 다 안 되어 있죠. 필요사 AI, 뭐 그다음에 리벨리온, 그다음에 딥시크 같은 회사들인데. 딥시크의 검사 장비를 이제 풀로 전 공정에 납품하고 있는 아이텍이라는 회사가 주목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주로 엮여서 지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벡스와 같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하는데 지금 뭐 현금이 1,100억 있는 회사니까 이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장비 열심히 도입해서 바로 투자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AI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사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뭔가 칩을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회사로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텍 뭐 주가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차로 8,0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오늘 아이텍을 탑픽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또 제2의 퓨리어사로 불리우는 디벡스와의 협력 관계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한글과 컴퓨터 지난주 탑픽주 수익이 많이 나서 오늘 후속주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좋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원전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 뭐 대한전선이나 뭐 LS 마린솔루션 이런 종목도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도 예전에 KT 서브마린이었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 낙수 효과는 이 기업이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시세가 플러스 27% 이상 나왔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국내 3대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늦게 나와 개선이 되고 있고 수급력이 굉장히 좀 개선된 종목은 대원전선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실은 국내 3대 전선 기업 대한전선, 뭐 대원전선, 뭐 가온전선 이렇게 봤을 때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LS가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LS 마린솔루션 수급이 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 전선주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은 대한전선이지만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볼 것이고 그럼 국내 3대 기업들 중에서 이 둘을 제외했을 때는 대원전선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 수혜가 나왔을 때 대원전선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는 뷰가 있고요. 그 다음 실적도 2024년 상반기부터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고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도 21선과 61선을 지지하는 모습인데 오늘 강한 외국인 수매수 들으면서 추이를 바꾸는 모습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모아가는 관점 봤을 때는 일주일 안에 좀 좋은 수익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2,940원 정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 1차 목표가는 3,450원 잡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 수혜주로 대원전선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